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라 안팎 이야기를 수집하는 나이먹고입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때로는 놀라움, 때로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미국 대형 기술회사의 책임자 캐서린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한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형 기술회사의 인수 책임자 캐서린입니다. 처음 서울의 밤하늘을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았을 때 저는 그저 또 다른 아시아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높게 솟은 빌딩들과 펼쳐진 불빛이 별처럼 보였지만 제 눈에는 뉴욕의 마천루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여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머릿속에는 한국은 복제와 모방의 나라라는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스타트업 테크노바를 인수하기 위한 출장이었고 저는 그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돌아가길 바랐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겠네요. 옆자리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료는 웃으며 한국은 처음이죠? 라고 물었고 저는 네, 아시아는 일본과 중국만 가봤어요. 한국은 처음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저는 복제와 모방의 나라에서 진정한 혁신이 나올 리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짧은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저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테크노바 본사 앞에 섰을 때 제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이었고 로비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테크노바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김민준 씨의 영어는 유창했고 악수하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들의 기술력에 대한 회의감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발표는 체계적이었고 논리적이었지만 저는 겉으로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속으로는 이건 분명 다른 회사의 기술을 모방한 것일 거야 라고 생각했고 발표가 끝난 후 의도적으로 까다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모든 질문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인공지능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한다는 점이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이죠.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기술은 이미 미국의 여러 회사들이 연구 중인데요. 진정한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준 씨는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는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일주일만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제안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에 테크노바에 도착하니 이미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투어를 하며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신 기술로 가득 찬 공간,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연구개발팀의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복잡한 알고리즘과 다이어그램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핵심 기술인 감정인식 알고리즘입니다. 다른 회사들과 달리 저희는 단순히 표정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과 심리적 배경까지 고려해요. 둘째 날, 테크노바의 테스트 랩에서 실제 기술이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시스템에 다양한 언어로 말을 걸자 인공지능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같은 말이라도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직접 시스템과 대화해봤고 인공지능은 제 미국식 영어 억양을 정확히 인식하고 감정 상태까지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셨나요? 정말 대단해요. 민준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원들의 열정과 창의력 덕분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서구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준 씨와 개발팀과 함께한 식사에서 저는 그들의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들이 주로 이익과 성장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이들에게는 더 큰 사회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단순히 성공적인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특히 우리 기술이 다양한 문화 간의 소통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테크노바의 기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우연히 중요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기술 담당 이사가 테크라인이라는 미국 대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미국 회사가 테크노바의 기술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2년 전부터 이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테크라인이 갑자기 거의 동일한 기술을 출시한 겁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항상 믿어왔던 한국이 복제하는 나라라는 관념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기업이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을 벤치마킹한 상황이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 세션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노인이 미국에 있는 손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된 이야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소년의 부모가 아이의 감정 상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피드백 세션 후 민준 씨와 나눈 개인적인 대화에서 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독특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빠른 적응력, 열정, 그리고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문화요. 이런 한국의 장점과 미국에서 배운 혁신적 사고방식을 결합하면 정말 대단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더 감동적인 것은 그가 이 기술 개발을 시작한 개인적인 동기였습니다. 제 여동생이 의사소통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그래서 기술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다섯째 날 밤 저는 테크노바 연구실에서 밤샘 작업 중인 직원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의료 분야의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이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준 씨가 저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비즈니스와 수익에만 집중하게 되더군요. 마지막 날 아침, 제 이메일에 본사의 최고 경영자로부터 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테크노바의 기술은 흥미롭지만 우리는 그들의 핵심 기술만 필요하다. 가능한 낮은 가격에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핵심 기술과 특허만 가져오도록 하라. 나머지 조직은 불필요하다. 이 메시지를 읽은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본사는 테크노바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기술만이 중요할 뿐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과 그들의 비전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와의 마지막 미팅에서 저는 솔직하게 본사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다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밤새 작성한 새로운 제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테크노바를 온전히 인수하되 한국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비전을 존중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본사에 제안할 새로운 계획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 경력도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준 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테크노바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열정과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제 저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변화는 가능해. 이제 내가 그 변화를 만들어낼 차례야. 1년 후 서울의 한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저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테크노바가 저희 회사의 글로벌 혁신센터로 자리매김한 지 1년, 우리의 감정인식,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전 세계 5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사에 돌아간 저는 자신의 경력을 걸고 테크노바의 온전한 인수와 자율성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제 열정과 설득력이 승리했습니다. 그 후 저는 스스로 한국으로 돌아와 테크노바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은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가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1년 전 한국에 왔을 때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크노바와 함께 일하면서 진정한 혁신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적이나 배경이 아니라 열정과 비전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제 아파트 발코니에 서 있을 때 미국 본사의 최고 경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캐서린 축하하네. 테크노바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어. 이사회에서 당신을 글로벌 혁신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낯선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캐서린 드림. 지금까지 나라 안팎 이야기를 수집하는 나이먹고였습니다. 외국인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의 가치 어떠셨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